안녕하세요. 네. 저는 붙였습니다. 네, 여쭤봤더니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이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 아닌 건 거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저도 설문해도 되나요? 너무 탐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저는 화면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저는 오늘 2교시라고 해야 되겠죠. 2교시의 첫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웅이고요. 사실 얘기해봐야 제목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닥 관심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제가 보통 어디 강의를 가서 첫 번째로 저를 소개하는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정석적이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따가 3부에 나영석 PD가 나온다는 건 거지. 이게 별로 팔리지가 않을 거라는 건 거죠. 기본적으로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봤더니 제가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1교시에서 정재승 박사가 과학 콘서트로 밀리언셀러 작가가 나왔으니 이것도 또 꽝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물론 오늘 내용은 이거보다는 조금 아직도니까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팔릴 게 없어가지고 도대체 나는 어떤 걸로 홍보를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 두 분이 못하시는 걸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과학자입니다. 정재승 박사가 이렇게 논문 써서 하고 싶어했던 그 과학자는 저는 과학자, 오늘은 과학자 컨셉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공부하는 과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자를 보고 계십니다. 보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거가 되는데요. 왜 네트워크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가 이런 데 와서 강의를 하느냐? 사실 포스터 보셔도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사람, 네트워크,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체인지온 여기를 보셔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점과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 건 아닌데 프로그램 1, 2, 3를 보시면 두 번째가 변화하는 네트워크와 맞닿아 있다라고 해서 네트워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냐? 근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세상에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고요. 고속도로, 철도, 항공망, 도로교통 네트워크이죠. 신진대사, 혈관, 신경계 다 바이오 네트워크이고요. 먹이사슬, 누가 누구를 잡아먹느냐? 이콜로지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이죠. 무역망, 금융거래,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여기 전선도 다 네트워크이고요. 상수도, 하수도 다 네트워크이고 심지어 저 밖에 있는 복도도 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시면 네트워크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많아서 중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쓸모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알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혼인관계입니다. 저희 각각의 네모에는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이름이 써 있고요. 그중에 누가 결혼을 하면 연결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은 거의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저 위는 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이분 기억나시나요?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 분은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 노현정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입니다. 근데 KBS 아나운서를 갑자기 그만두시고 저분과 결혼을 하셔서 저기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하,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 서두르셔야 됩니다. 몇 자리 안 남았거든요. 여기하고 저기를 공략하시면 한 방에 100대 부자로 등극할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 이런 걸 보물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연구에 그럼 필요한 게 뭐냐? 당연히 데이터입니다. 요즘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이처 사이언스에서도 빅데이터 특집을 뽑는데 요즘은 이렇게 글씨 크게 쓴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섹시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뽑은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코스모스라는 잡지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신인가? 라고 하는 도발적인 제목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저 질문의 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빅데이터의 정의는 3V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인데요. 볼륨은 많다는 거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건데 재미난 게 두 번째 V입니다. 벨로시티. 데이터랑 속도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V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건요. 생겼을 때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나온 데이터를 10년 후에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거죠. 데이터는 따끈따끈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버라이어티는 이제 IoT 시대가 돼서 별의별, 옛날에는 문자와 숫자랑 데이터만 생각했지만 요즘은 동영상, 이미지, 별의별 것들이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우리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에서 설문조사 하신다고 하셨죠. 보나마나 이런 사람 나올 텐데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질문이 저런 질문이 나오면 저거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면 저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마지막 질문이죠. 오빠 나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 아니야지만 실제로는 너 때문인 건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항상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거짓말 두 가지를 합치면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기부를 하는가와 얼마나 이제 헬스클럽에 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매년 초에 헬스클럽에 기부를 합니다. 연회비를 낸다고 하지만 한 번도 안 가니까 그건 기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거짓말 합치면 진실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설문조사 결과 다 알려져 있는 거죠. 밥 한번 먹자. 여기도 보나마나 이따가 만나고 악수하시는 언제 밥 한번 해요 하고 그냥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좀 졸리실 테니까 좀 야한 얘기를 해서 관심을 끌어올려 보면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섹스를 얼마큼 합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얼마나 콘돔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 20%라고 해서 인구수하고 열심히 곱해보면 1년에 필요한 콘돔이 한 11억 개쯤 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남자한테 하면 1.5에 20%에서 16억 개가 됩니다. 이게 동성연애가 아니라 헤테로섹슈얼만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정의상 두 숫자는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 11억 개인데 남자는 16억 개라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남자가 원래 좀 이렇게 뻥튀기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닐슨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1년에 팔리는 콘돔은 6억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저 숫자에 그렇게 민감한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과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거짓말이 우리가 일상생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근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그렇고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소셜 디자이버티라고 하는 게 바이어스 디자이버티인데요. 저게 좀 잘나 보이고 싶고 온라인에서는 또 이게 뭐 잘나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쓸데없이 거짓말로 이렇게 설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LG 그 사은품을 타시려면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설문 내용 안 보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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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냐 솔직하진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솔직하냐 잘 생각해 보면 여럿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좀 솔직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솔직하냐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일 때 조금 더 솔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솔직할 때는 언제냐면 뭔가 생길 때가 있을 때입니다. TV나 노트북이나 냉장고가 생길 때는 아주 솔직해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검색할 때입니다. 검색은 혼자 하시죠? 온라인으로 하시죠?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냐? 검색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선 정확한 질문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아주 정직해집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는 건 거죠. 여러분들의 검색 기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거죠. 근데 너무나 정확해서 좀 불편한 정도까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볼까요? 남편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은 페이스북에서 있는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은 베스트고요. 마이 베스트 프렌드고 어메이징하고 그레이티스트입니다. 파란색. 하지만 구글에 따르면 마이 허스밴드는 멍청이고요. 다른 의미로 어메이징하고요. 그다음에 성가시고 비열한 사람으로 기술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어느 쪽이 사실인지. 페이스북은 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저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구글에도 한번 쳐볼까요? 마이 와이프 이즈를 치면 제일 많이 검색되는 게 크레이지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우리 와이프가 바람 펴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게을러요. 네 번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와이프는 인어가 되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어랑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남편을 볼까요? 마이 허스밴드 이즈 게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셀피시, 미인, 디프레스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남편 아내만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부모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이것도 이제 미군에서 한 설문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부모의 바이어스 문제인 건데 우리 2살짜리 아이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2살짜리 아이가. 다 예상할 수 있으실 텐데 답을 보시면 뭐냐면 천재인가요입니다. 우리 애가 뭔가 신기한 걸 한 거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우리 천재 같아. 우리 애가 천재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애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오케이인데 저거를 이게 우리 2살짜리 아이가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거를 우리 2살짜리 아들이, 2살짜리 딸이 두 개를 바꿔서 나눠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 아들이 천재인가요가 우리 딸이 천재인가요보다 2.5배만큼 더 검색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남녀 차별, 물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남자애가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하고 더 똑똑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영재 프로그램은 여학생이 더 많다는 거죠. 여학생이 더 똑똑합니다. 근데 남학생을 검색해 본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성립합니다. 우리 아들이 멍청한가요가 이제 딸보다 멍청한가요보다 많이 검색되긴 하지만 천재인가보다는 조금 덜 검색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딸은 무관심인가요? 라고 걱정이 되시잖아요. 물론 딸에 대한 검색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딸이 뚱뚱한가요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게 2배 이상 검색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죠. 딸이 어렸을 때 뭐 뚱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만도를 조사해 보시면 남학생이 훨씬 더 뚱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뚱뚱한가요를 검색을 많이 해본다는 거죠. 검색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딸이 예쁜가요와 우리 아들이 잘생겼나를 봐도 저쪽이 많아서 아들과 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젠더의 바이어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젠더 바이어스가 있어서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진실이 보여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자꾸 노출을 해서 저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못 봤던 그런 진실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변혁하자라고 하는 게 데이터 연구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검색 데이터는 다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재미난 데이터인데요. 이건 제가 그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2011년하고 2014년에 2번이나 체인지온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여드린 데이터라서 보신 분도 조금 계시겠지만 이거는 어떤 검색 데이터가 늘었다 줄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명품백에 대한 검색입니다. 파란색은 샤넬백이고요, 빨간색은 루이비통 백이고 노란색은 구찌 백인데 검색을 보시면 옛날에는 샤넬백이 별로 검색이 안 되다가 요즘은 샤넬백이 검색이 제일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샤넬백이 제일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저게 괜히 잘 나가는 거, 괜히 안 사는데 쳐볼 수도 있는 건 거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거를 이게 거품이 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과연 우리가 1, 2, 3등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분들이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저 1등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야 안 혼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닐 땐 저런 걸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의 1등이 진짜인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 다시 네트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어가 검색된 다음에 같이 또 뭘 검색하느냐인데요. 샤넬백의 연관 검색어는 놀랍습니다. 샤넬백을 검색한 사람 또 뭘 검색하냐면 샤넬백, 샤넬 플랫백, 샤넬 클래식백, 샤넬 클래식, 샤넬백 프라이스 2.5, 샤넬백, 샤넬에 한번 꽂히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건 거죠. 이거 무조건 샤넬 삽니다. 샤넬의 충성도는 어마무시합니다. 빨간색을 볼까요? 루이비통 백은 루이비통백, 구찌백, 루이비통 샤넬백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살짝 잘 모릅니다. 제일 비싼 노란 백을 볼까요? 구찌백, 루이비통백, 구찌핸드백, 다이퍼백, 기저귀 가방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프라다, 메신저, 코치 이건 구찌 안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소위 말하는 단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에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연관 검색에 몽땅이 저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많이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보실 때는 데이터를 묶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묶어보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카이스트의 차미영 교수님이 하신 가짜 뉴스의 전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카톡 받으시면 아침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왼쪽은요, 카톡은 아니고 트위터인데요. 트위터에서 어떤 사실이 퍼지는 걸 보여주는데 이 왼쪽은 거짓말이 퍼지는 패턴이고 오른쪽은 진실이 퍼지는 패턴입니다. 거짓말은 보시는 것처럼 조각조각 가볍게 퍼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퍼지다가 이게 거짓말인 걸 아는 사람이 더 이상 안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가다 끝나고 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가볍게 퍼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쫙 연결돼서 무겁게 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기엔 알 수가 없지만 이 퍼지는 패턴을 보면 90% 정도로 이게 거짓말일 거다, 진실일 거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데이터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묶으면 묶을수록 정확해진다는 건 거죠. 이거의 가장 최고봉이 소위 말하는 딥마인드입니다.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딥마인드 보시면 기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내서 지금 여기에 놨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숫자로 만들어내는 작업인 겁니다. 이게 데이터를 무지무지 많이 넣어서 묶었기 때문에 잘 먹는 겁니다. 딥러닝 요즘 인기 많이 끌고 있죠. 딥마인드에서 요즘 더 관심 있는 거는 헬스입니다. 의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슴 엑스레이 사진은 요즘은 기계가 훨씬 더 판독을 잘합니다.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조직 검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 조직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의사가 이제 좀 기분이 나빠서 둘이 대결했습니다. 누가 잘하나. 그래서 조직 검사 딱 샘플을 놓고 누가 잘 맞히나를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96대 92로 사람이 이겼습니다. 아, 그럼 아직도 의사한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맞은 답안지만 고치면 99.5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잘하는 것과 기계가 잘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저희는 인공지능과 싸우면 되는 게 아닌 건 거고, 같이 껴안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딥러닝이 재밌는 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집어넣으면 자기 사진을 그 그림풍으로 바꿔줍니다. 그거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 뭉크, 칸딘스키 다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그 그림들을 다 바꿔주고요. 이게 뭐 사실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작곡도 해줍니다. 바하 작품을 열심히 학습시킨 다음에 모티브를 주면 얘가 편곡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모차르트로 바꿔주기도 하고 각각의 풍으로 작곡과 편곡을 해주는 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재미난 게, 앞에 보시면 사진을 넣으면 그림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사진인지 그림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이걸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을 넣으면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그림은 뭘 보고 찍은 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를 한 건 거죠. 이걸 또 바꿔버리면 뭐 말을 집어넣으면 얼룩말이 나오기도 하고, 애플을 집어넣으면 오렌지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학습은 쉽다는 건 거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겨울 사진을 넣으면 여름 사진이 나오고요. 여름 사진을 넣으면 겨울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디를 놀러 가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딱 하면 그때 계절로 바꿔준다는 건 거죠. 성수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키장에 여름에 가셔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름엔 완전 싼 값이거든요. 떨이 때 가셔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클릭 딱 한 번 하면 쫙 설원으로 바꿔주는 건 겁니다. 그러면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페이스북을 하게 되는 거죠. 페르소나를 쓰고. 자, 그다음 애플 오렌지,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고양이 개인데요. 고양이를 개로 바꿔보고 싶었으나 잘 안 된다는 건 거죠. 아직 완벽하진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구글이 딥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하는데, 구글은 사실 그거 말고도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게 엔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글 북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지금까지 나온 전 세계 책을 다 모아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정보 디지털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떤 교수가 재미난 걸 했는데, 뭘 했냐면 각 책에는 출판 연도가 있습니다. 출판 연도에 나온 책에서 각각의 단어를 뽑았습니다. 몇 년도 책에는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를 가지고 그걸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예라는 단어가 1800년대 책엔 몇 번 나왔고 1810년 책엔 몇 번 나왔고,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거죠. 잘 보시면 신기하게 노예라는 단어는 책에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노예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 하는지를 봤더니, 이때 갑자기 왜 노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나 봤더니 그때가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의 상황을 반영해서 그때 책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 왜 다시 많이 나왔는지 봤더니 이때가 시민운동이 있었을 때입니다. 시민운동이 있었으니까 노예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요, 타임머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글은요, 과거의 검색 엔진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옛날에 구글이 있었으면 이때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많이 검색해봤을 거야. 만약에 시민운동 하려면 노예제도를 검색해야 되잖아요. 노예를 많이 검색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의 검색 엔진입니다. 지금의 검색 엔진에다가 이걸 붙이면 구글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생각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무서운 건 겁니다. 자, 이거를 단어 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단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책에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누가 인기가 있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재미난 게 사례가 이건데요. 남자와 여자, 맨 우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옛날 책에는 남자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80년대 이후로 여자란 단어가 남자보다 책에 많이 나옵니다. 여권 신자 운동이 그만큼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살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텔레비 키면 다 남자들이 요리하잖아요. 다 이미 넘어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 지상 최대 난제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맨날 싸웁니다. 달걀이 있어요, 닭이 있고 닭이 있어요.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글 신께 여쭤보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게 책에 많이 나오겠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달걀과 닭이 누가 책에 많이 나오는지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걀이 치킨보다 훨씬 책에 많이 나옵니다. 달걀이 먼저인 겁니다. 끝.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땅땅땅입니다. 자, 이런 예는 많은데요. 이게 지옥이나 가라 천당 가라, 이게 책에 지옥 가세요 지옥 가세요는 지옥이나 가라죠. 천당 가세요, 지옥 가세요, 천당 가세요가 누가 더 책에 많이 나와 보면 신기하게도 옛날 사람들은 착했습니다. 옛날에는 천당 가세요가 지옥 가세요보다 많았는데 1910년을 기점으로 지옥 가세요가 천당 가세요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못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1910년일까요? 여기 세계 사시는 분, 19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쓰신다면 꼭 1페이지에 천당 가세요를 쓰셔서 이걸 다시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자, 이런 일은 많습니다. 과학과 종교. 옛날엔 종교가 짱이었죠. 근데 드디어 과학이 종교를 넘어섰습니다. 요즘 이걸 헷갈리는 이상한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조심스럽지만 데이터와 신을 비교해 볼까요? 옛날엔 데이터란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데이터가 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구글은 진짜 점점 신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검색어 통계를 보시면요, 구글은 이제 어떤 단어가 검색되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계를 내보면 정말 신기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옵니다. I hate my boss. 나는 직장 상사가 싫어요. 저 술 취했어요. 나는 거북이가 좋아요. 이런 검색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술 취했어요는 검색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글에다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kill 무슬림을 죽여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검색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구글에다 대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글이 조금 있다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것만 하면 완벽해지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잣말을 구글에다 그냥 친다는 건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는 건 건데요. 실제로 킬 무슬림을 볼까요? 어느 정도로 검색이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킬 무슬림은 있고요. 엄청나게 킬 무슬림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테러가 일어났을 때. 테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악감정에 있어서 킬 무슬림이라고 친다는 겁니다. 저기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감정 표출을 한다는 겁니다. 뭐 고해성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감정 표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기만 한 거냐? 이걸 교묘하게 잘 써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테러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연설을 합니다. 오바마 연설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 뭐 어쩌고 막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킬 무슬림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리 오바마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노에 쪄들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바마가 연설 말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서 무슬림 스포츠 스타도 있고 무슬림 전쟁 영웅도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무슬림 스포츠 스타가 있어라고 하면서 킬 무슬림 대신에 무슬림 스포츠 스타를 저만큼 검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킬 무슬림이 줄어드는 건 겁니다. 여러분도 무슬림 스포츠 스타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무하마드 알리도 무슬림이고요. 마이크 타이슨 복싱 선수도 무슬림이고요. 압둘 자바, 샤킬 오닐 같은 농구 선수 다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거죠. 전쟁 영웅이 있어? 그래서 오바마가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호기심과 감정을 자극하는 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 연설부터는 쓸데없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다 빼고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효과가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좋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영어 교정을 하는데도 쓸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거는 서울대 이상구 교수님이 하신 연구인데요. 구글은 단어를 다 모아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I라는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have가 제일 많이 나오고 do가 나오고 can이 나오고 want가 나옵니다. have 다음엔 not이 제일 많이 나오고 to가 나오고 a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I have candy라는 문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걸 보고 저게 책에 몇 번 나오는지 점수를 봅니다. 점수를 봤더니 0.0014거든요.
저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게 책에 안 나오는 문장이라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걸 고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성문 종합요, 뭐 맨투맨, 뭐 문법책을 펴가지고 여기서 나이가 드러나는군요. 네. 해가지고 저기 문장의 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 재규적 용법이 그걸 할 텐데 구글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틀렸어.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 I 다음에는 저기에 따르면 I 다음에는 have가 제일 많이 나니까 맞거든요. have 다음에 틀렸죠. have 다음에 not이 나와야지 candy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칩니다. have not candy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봅니다. 그때 더 나빠졌어요. 왜 이러지? have 다음에 not인데 제일 많이 쓴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이 쓴 게 쓰였나 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2거든요. 그래서 I have to candy로 바꿉니다. 그 점수를 봤더니 아직도 나빠요. 왜 이러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로 많이 쓴 게 쓰였나 보지? 세 번째로 바꿉니다. I have a candy가 되고 점수가 쭉 올라가고 이게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장의 삼형식이 어떻게 되고 뭐 부정관사, 정관사, 용법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많이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최신 영문법에 관심 있으시면 영문학과를 가시는 게 아니라 구글에 취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영문법은 구글이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외계어가요, 많이 쓰면 표준어가 되거든요. 그게 문법 규칙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요즘은 많이 쓰는 게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에서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문학과를 가신다면 뭐 그냥 고전, 세익스피어 뭐 그런 것만 배우게 됩니다. 최신 살아있는 영문법은 구글에 있다는 건 거죠. 이렇듯 데이터가 학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는 많아서 뭐 경제학의 가격이론도 이베이에 있는 모든 경매 물품의 거래를 보고 가격이론을 새로 쓰고요.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저희 연구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15년 저희 연구 결과인데요. 저희가 미국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특허 제도가 오래돼가지고 225년 동안 있었었고요. 그동안 960만 건 정도의 특허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란 게 뭐냐는 건 거죠.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갈망을 합니다. 이걸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만들어야 특허를 내서 돈 벌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애플 와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적은 없겠지만 저게 이제 애플 와치의 초기 버전입니다. 버전 0.0쯤 붙은 거거든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짜 완벽한 애플 와치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시간이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아서 시계로서의 기능이 좀 약화가 돼가지고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 와치라는 게 탄생을 하죠. 이것도 당연히 특허 문서가 있습니다. 특허 문서에 보시면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텔레커뮤니케이션, 호롤로지, 리스트. 호롤로지는 시계라는 뜻이고 이건 웨어러블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애플 와치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4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건 거죠. 다 있던 기술을 결합했다는 거라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 게이츠도 좋아하고 누가 먼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새로운 게 얼만큼이고 조합이 얼만큼이지. 특허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옵니다. 이게 기술 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가 5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 특허는 이 5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으면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단독 특허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78%의 특허는 숫자가 2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특허 중에서 80%는 조합 특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건 거죠. 단지 22%만 새로운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노란 커브가 뭘 뜻하냐면 단독 특허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특허는 계속 늘어나는데 단독 특허는 점점 1880년대 이후로 늘어져서 점점 안 나오고 있다는 건 거죠.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 피직스에서 혁신이 느려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는 건 거죠. 새로운 게 안 나온다는 건 거죠. 물론 이걸 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와 어떤 분야가 최근에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기술의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잘 나가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농업시대 원재료는 땅이고요. 산업시대 원재료는 철이고 정보시대 원재료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연결이라는 겁니다. 왜냐? 볼까요? IT의 미래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옛날에 서버에 접속했던 클라우드에 졌다가 IoT. 딱 그림을 보시면 제일 많아지는 게 뭐냐면 연결입니다. 결국 IT의 미래는 연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결국 분산장부라고 해서 연결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는 연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10주년이잖아요.
과연 우리는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포스터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008, 2009, 2010, 2011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연결되어 있느냐는 건 거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까요? 10년 동안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어렵게 저기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직원들을 또 밤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참석자 명단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연결되었나에 대해서 제가 네트워크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참가자 수를 보시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저렇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만약에 모두 참석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연결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과연 1회부터 9회까지 모두 참석한 사람이 있는가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9회 개근. 한 번 참석한 사람이 2,000명쯤 됩니다. 대부분 다 한 번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을 보면 저만큼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한 명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무려 8번 참석하신 분이 3명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9회 개근은 없습니다. 9번 중에 8분을 참석한 분은 3분이 계시지만 한 분은 안 계십니다. 그 9회 개근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참고로 그분과 우리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여기 제가 아까 다행히도 여기서 여기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조금 먹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맨 위에 2분은 여기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일어나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기에 근데 다행히 사실은 저분들이 같은 횟수를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다행히 각자 다른 연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럭저럭 연결은 됩니다. 근데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말고 여기 다 비영리 조직이니까 단체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과연 개근한 단체가 있느냐는 건 거죠. 그래서 단체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기괄변 참석 인원 10명 이상. 왜냐하면 저희가 10년이니까 최소한 10명은 왔어야 그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봤더니 1등이 성바오로 딸 수도회입니다. 66명이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건 거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개인 참가자니까 저거는 빼고요. 쭈르륵 이렇게 되고요. 이걸 연인원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쭈르륵 나와서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과연 전부 다 나온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있었던 꿈이 평화라는 단체 있거든요. 10명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왔을까라고 봤더니 놀랍게도 2010년에 10명 다 오셨습니다. 연결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가렸어야 되나? 여기 안 오셨죠? 여기 지금 안 오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나머지 단체들 보시면 이게 0을 가면 안 되는데 다 0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0이 아닌 걸 찾아야 되거든요. 희망제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건 다음이잖아요. 이랬으면 됩니까? 이거 11년까지 오시면 안 오시고요. 정말 신기한 건 광주복지재단입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작년에 무슨 전세버스라도 대절을 해서 오신 건가요? 올해 오셨나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한국 여성민우회를 보셔도 오다가 빠바바방 이게 후반부에 점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식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안 오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안 되겠구나, 이게 막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많은 우리의 1등 성바오로 딸 수도회를 봤습니다. 보시면 쭈르륵 했는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부산 다행히 한 명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김막입니다. 근데 이분이 많이 오신 분이 아니세요. 딱 2번 오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적재적소에 딱 오셨던 분인 건 거죠. 오늘 오신 분 이분한테 가서 꼭 격려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2명밖에 안 되는데 무려 연결이 된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11년, 16년 한 명이라서 이분이 그 연결을 맺어준 분인데 이분들은 착하신 분들입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5회나 오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감사드리는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저희를 연결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기관이니까 대표님께서는 뭐 그 설문지 채점을 하실 때 조금 가산점을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는 당연히 제가 그래서 세봤더니 성 바오로딸 수도에서 올해 무려 12분이나 오셨고요. 거기는 뭐 이제 거의 고정 멤버로 이제는 빠지실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과연 녹색연합은 왔느냐라고 했는데 열심히 찾았는데 한 분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녹색연합에서 오신 분? 설마 가신 거야? 꼭 안 가셨으면 이따 저한테 사인 받고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쵸?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눈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런이란 신경세포를 잘 묶으면 뇌가 됩니다. 하지만 건전지라고 하는 똑같이 전기 신호를 내는 건전지를 이렇게 묶으면 이건 뇌가 아닙니다. 이건 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가 되거든요.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묶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좋은 데이터를 잘 묶으면 뇌 같은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고요. 건전지 비슷한 일을 하는 걸 대충 붙이면 이런 쓸모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연결을 잘 고를 줄 아는 창의적인 두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관련 논문도 있고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이거 밀리언셀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지만 저는 과학자니까 과학자로 만족하고요.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이 학생들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강의가 끝나고 박수를 쳐주실 거면 고생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인지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부터 쭉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내년에도 숫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고 체인지온의 지속적인 연결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